안녕하세요. 6월 8일 유한양행이 57,000원에 마감했습니다. 10% 종가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마이너스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갑자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시 30분부터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 근황인데요. 기술 수출 맞들린 유한양행, 에로라고 하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제2의 레이저 티닙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CNS 신약 개발 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이노스 매드라는 시가총액 5천억짜리 바이오 기업이죠. 얘도 CNS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다 하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이중항체 치료제, 면역관문 억제 개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랑 또 관련, 이거는 이제 ABL 바이오의 주가고요. 장 후반에 잠깐 올렸네요. 기사 내용을 이제 보니까 18년부터 19년 사이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4건이라고 하니까 평균 한 건당 한 1조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유한양행이 이제 다른 또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삐를 당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산학 융합 뇌지 R&BD 생태 구축 협력 사업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CNS 분야 신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R&D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비즈니스가 들어가서 R&BD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발하는데 사업화랑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조금 더 밀접한 R&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NS라는 것을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중추신경계는 뇌, 우리가 브레인,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랑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다 이제 척수까지 그냥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척수는 여기 목뼈 쪽에 있는 이게 척수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내려왔네요. 내려와서 여기 골반이 있으니까 척추가 쭉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 이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금 다시 가보면은 CNS 중추신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는 뇌질환 R&BD라고 되어 있죠. 다 사실상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대한 설명이 여기 CNS 파이프라인 창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CNS가 뇌 플러스 척수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CNS라고 해서 뇌랑 다른 또 파이프라인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CNS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거 보니까 ABL 바이오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이중항체 치료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대요. 보니까 이제 전임상 시험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2일에 열리는 ACR 연례 학술대회 포스터 세션에서 이 전임상의 효능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6월 22일에 다가올 때쯤 ABL 바이오랑 유한양행이 둘 다 이제 조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전임상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일상이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YH32367은 뭐냐면은 요거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T 면역세포 활성 수용체 이거를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이걸 억제하는 반면에 또 이거 작용도 증가를 시킨다. 이중항체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면역을 높이면서 또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의 내성을 가진 환자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항체 예시 중에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는 이제 T 세포예요. 이거를 탁 하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 특이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작업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T 세포만 자기 혼자 찾기는 좀 힘든데 얘 합쳐가지고 가면은 얘가 그 종양을 너무 잘 찾으니까 가서 딱 붙어버리면 얘가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지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살상력이 높은 애를 데꾸서 가져다가 두는, 여기에 그 적군이 많이 있는데 얘가 적군을 잘 못 찾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탁 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중항체 이고요. 그 다음에 AACR에 공개된 전임상 효능 시험 결과 초록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람의 T 면역세포에서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세포사멸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키고 요거에 사멸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에서는 대조항체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독성 시험까지 완료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업화 임상 이제 일상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돌입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렌토랑 합작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뮤논시아라는 게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IMC 001이라는 것을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였냐면요, 5월달이었으니까 4월이죠. 4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임상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받아가지고 이상을 진행을 이제 하고요. 재발성, 리커런트, 그 다음에 불응성, 비강형 결절의 NK T세포 이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면역항암제를 했잖아요. PD-1이랑 PD-L1 계열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게 NK 세포를 또 같이 공격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력할 거라고 보이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이전에 노벨 생리학상 받은 게 PD-1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키투르다, 옵디보들이 나왔고 시장에서 엄청난 강자 3세대 면역항암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유한양행이나 소렌토 합작해서 만든 이뮤논시아는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지금 PD 계열이거든요. 계열 플러스 NK 세포는 선천면역입니다. 선천면역 이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더 강력한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하고 중국에도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죠. 좀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여기 첫 번째 위에 있었던 거는 CNS, 뇌랑 척수 쪽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중항체를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면역항암제에서 PD-1 계열 NK세포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 지금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 보니까 그동안 30개 바이오벤처에 3,2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R&D 비용 지출 계획도 매출액의 10%가 넘는 2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라고 했고, 이제 기술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회사들은 R&D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더 생산적인,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신약들을 개발을 해야지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전에 R&D 비용 2018년, 19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40% 이상 증가를 해서 지금 아주 그냥 바짝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레이저 티닙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레이저 티닙 설명이 잠깐 있는데 요거 EGFR이라는 이거 돌연변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타겟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2세대겠죠. 2세대. 그 다음에 암세포 이게 사멸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8년에 얀센에게 1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로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세 건 해가지고 합쳐서 3조 5천억 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1억 원짜리도 있고, 레이저 티닙 4천억이 되고요. 길리어드도 유명하죠. 여기에 내시. 그다음에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에도 내시 해서 이거 1조, 이거 더 큰 것들 한 3개 하니까 3조가 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6월 8일 거의 얼마 안 됐는데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8일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금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조금 보니까 신라젠은 실체가 없다라고 했고요. 노무현재단 유시민과는 무관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요약된 거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로비를 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라젠한테 유리한 거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여야 로비 장부가 있다, 뭐 신라젠 상장, 주가 상승, 이런 수사 무마 등을 위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 개입했다 등이 있었는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일출을 했습니다. 검찰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랑 지금 검찰이랑은 좀 약간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검찰에. 그래서 지금 뭐 사이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검찰도 지금 이런 것들은 딱히 뭐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혐의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좀 적대적인 상황이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쟁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건데, 이 팩400이 임상 3상 시험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서 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이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3월인데 매각한 시기는 2018년 초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 씨는 지금 구속 기소 상태라고 합니다. 64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라젠은 좀 쟁점이 있었죠. 뭐였냐면은 무자본 M&A, 여기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가지고요, 자금이 없이 돌려가지고 30억 원 규모의 BW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총 합해서 대략 2천억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를 한 거죠, 신라젠 대표. 지금 신라젠이 뭐 정부 쪽이라는 연관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DB금융투자 쪽이랑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투자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자본 BW 인수 관련해서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제 특허권을 매수하는데 A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7천만 원이 매수금을 30억 원으로 부풀려가지고 차익도 꽤 났죠. 이거는 그러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스톡 옵션을 뿌린 다음에 신주 매각하잖아요. 그럼 대금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전이죠. 근데 신라젠이 거의 한 10조 원까지 갔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수익이 나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공소장 기소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 모든 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돈을 사실은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500만 달러를 또 자회사에 대여를 한 다음에 전액 손상 처리한 것은 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 취한 것들을 환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고가주택,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들을 추징 보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발표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신라젠 경영진 무자본 BW 인수로 했던 거 부당이득은 DB금융투자가 연결돼 있다. 뭐 다른 정부 뭐 그런 역비 의혹 같은 건 없고 여기랑 같이 뭔가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은 다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뭐 주택,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재산 확보해서 환수를 이제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